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코스닥 시장이 N자로 또 하락을 해버리고 오늘도 아침에 개파락 출발 이후 좀 반등하느냐 하는가 싶었더니 더 크게 밀어버리는 말 그대로 변태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어, 반은 심적으로 단기 바닥을 잡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도 또 한 번 쏠림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동시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하고요 올해하고 시장의 이 쏠림의 강도가 정말로 강해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한 과거 같으면은 이런 연기금과 또 기관 외인 이런 주 수급 주체들이 시장을 들어올릴 때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들어올리지만은 이 중소형주 단에 있는 수많은 종목군들을 바스켓으로 끌어올리는 이 흐름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지인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6월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좀 나눴을 때 그들은 제도권에도 있고 또한 사모펀드 쪽에도 있고 하는 투자자 분들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기관 쪽에서 이 반기 윈도우 드레싱 성격으로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군들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손실 나는 종목군들은 다 잘라서 붙이고 수익률을 맞추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가게 되면 수익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커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매매를 안 한다. 반기 리밸런싱이, 그러니까 반기 어 이런 결산이 끝나야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저한테 좀 해줬는데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6월 말, 그러니까 이번 주 말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한 차례 더 끌어올리겠죠. 더 위로. 그리고 나서 7월 초에 그런 종목군들을 밀고 난 이후에 시장의 판이 많이 갈릴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어찌되었던 지금 유지되고 있던 급등해서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실리콘투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략적으로 계속 주가를 높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키는 주체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도권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를 뭐로 말을 하느냐면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과거 같으면은 이제 종목군들을 찍어 누른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초급등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탈출할 기회를 줘요. 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평생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의 이 환매수, 쇼커버가 아니라 공매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들어올리면서 이 단기간에 폭락이 아니라 왔다 갔다를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순기능이 사라져서 그냥 폭등하는 종목군들은 미친 듯이 가버리고, 이 수급이 없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평생 가도 수급이 지금 안 들어와 버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업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주가가 끝도 갓도 없이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매도가 없어서 만들어지는 또 역효과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런 개판 5분 전처럼 좀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밀려도 어차피 갈 종목군들은 다 간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일이죠. 내일 밤에 진행된 엔비디아의 연례 주주총회 플러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일단은 국내 코스피 대장주들의 주가의 방향성을 일단 결정을 지을 건데요. 안 좋게 나오고 세론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7월 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즌 되면 또 다시 올라가고, SK 실적 발표 시즌 되면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구간이고, 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 대신 코스닥이 문제다. 코스닥이 이번 분기에도 2차전지 종목군들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뭐 집어 던지고 뭐 손절하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 밑에서 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 줄이고, 밑에서 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 줄이고,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네,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1+1 뭐 3+1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단기 지지 확인 구간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전 반도체 반등 가능성과 알테오젠 돌파 여부. 알테오젠의 돌파 여부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거다 라고 보는 거고,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현 상태 그대로겠죠. 에코프로 BM 1위, 그리고 뭐냐, 알테오젠 2위, 이 방향 그대로 가는 거고, 현대차 IPO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단의 종목들이 펀더멘털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이 저평가 구간의 박스를 뚫고 올라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좀 체크를 하고 봐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군들 단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벤트라는 게 6월 한 달 동안 정부에서 쉼없이 몰아쳤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매일처럼 대왕고래 이슈가 나왔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가스공사가 63,500원 전일 종가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5일선을 이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3일선을 타고 갔어요. 5일선 이탈이 아니라 3일선을 타고 갔는데, 일단 급등주가 3일선이 꺾이고 5일선이 이탈이 나왔을 때 2, 3거래일 내에 5일선을 그러니까 회복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겠죠. 그 조정 구간을 잘 이용해 보면 6월 말,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시추공 위치 확인할 때 또 기술적 반등하고 또 한 차례 쭉 밀리다가 뭐 어떤 기업들하고 이제 면담했네, 뭐 투자 유치를 추진하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번씩 올라가고 연말 시추 전에 고점 찍고 끝나는 그림으로 봐야죠. 결국 저는 그래요. 이 테마가요, 천년만년 갈 수는 없습니다. 2035년 상업운행은 2035년입니다. 무려 한두 해도 아니죠. 2035년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10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높은 자리에서는 내가 진짜 손모가지가 문제여 가지고 사고 싶다 그러면 한 주 사세요. 한 주.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천주든 만주든 주워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이 상승 종목 수가 오랜만에 더 많았던 시장입니다. 근데 저도 장중에 느끼는 부분은요, 시장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잘 모르겠고요. 딱 그 펼쳐보니까 이 유틸리티, 정보기기, 게임,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쪽에서 아주 얕게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가 많아도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거다라고 저는 설명이 들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확실히 좀 좋은 거는 있었어요. 특별한 이슈보다도 그냥 인도 IPO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기차가 여기도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못 따라와서 지금부터 주가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수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코스닥 반등하면서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내 급락을 하면서 이 구간에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차라리 올렸다 빼고 이렇게 소화를 하고 올려준 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차라리 시가가
안 빠지고 시가부터 좀 올라서 내일 오르면 다시 떨어져 버릴 수 있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매물을 좀 잡아 먹어 준 거는 보통 긍정적이게 해석이 되고요. 지수를 잠깐 보면은 이제 코스닥이 이런 추세는 깨졌는데 이 구간에서 일단 다중 바닥을 만들고는 있어요. 문제는 항상 그겁니다.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바닥을 다져가는 걸로 봐야 되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요, 이런 롱바디 음봉이 나왔다. 예, 롱바디 음봉이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거를 며칠 안에 돌려야 되는데 못 돌려 세우면 급락을 한다. 예? 여기는 며칠 안에 돌렸죠? 급등이고. 이거 며칠 안에 돌려야 되겠죠? 2, 3일 안에 돌리고 추세 바꿔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다져가는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좋으니까 뭐 빼고, 코스피는 빼고 종목군들 볼게요. 내용을 보고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엔비디아 하락에 하이닉스가 전일 하락이 오늘 4%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걸 시가 베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시가 베팅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못했죠. 일단은 개파락 이후 이거를 0.9%까지 0.9%까지 상승시켰으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고 미 반도체 올라가고 하는 거를 선반영했다. 그래서 내일 뭐 추가로 상승하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은 다시 두드러 맞아버릴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내일 반도체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반도체 안에서 실적이 있는 종목군들하고 아닌 종목군들하고 몇 개 나눠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신고가 근처 신고가 박스를 넘겨놨던 친구들에 대한 뭐 눌림을 할 종목과 돌파를 할 종목으로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원익 QNC 실적 괜찮은 소재, 얘는 HBM은 아니고, 그 다음에 STI HBM 리플로어 장비죠. SK 하이닉스랑 아마 공동으로 개발을 했을 건데 2분기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아요. 2분기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은데 더 좋은 거는 연간 가이던스가 580억이다. 그렇게 하면은 2분기가 좀 대충 시장 예상치가 뭐 88억, 80억 하는데, 뭐 리포트 아침에 좀 봤었는데요. 92억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3분기, 4분기가 엄청 좋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반도체가 급등하게 되면 이런 종목이 돌파를 시켜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뭐 어제만 방송이었을 거예요. 아마 25일, 아마 어제 방송이었을 것 같은데, 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캡 뜨고 밀리면 금일 종가 이하권 혹은 뭐 이런 쪽에서 매매를 이어가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관점에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뭐 종목분들 보면 일단 원익 QNC는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할 때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이건 봤을 때 여기서 음봉이죠. 음봉이고 이 박스권이죠. 그럼 하락한 만큼 하락할 수 있다. 하락의 목표치를 채웠다면 오늘 눌림에서 충분히 봤을 수도 있는 종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장중한 때 거의 이제 양전하는 시도는 했었는데요. 반도체가 좋으면 좀 올라가는 흐름 보고 바로 돌파가 안 나오면 또 팔아야죠. 바로 돌파가 안 나오면 뭐 이런 자리를 돌파시킨 구간에서 밀렸는데 바로 강하게 못 돌리면은 좀 팔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추세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추세는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 지켜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STI가 오늘 얘도 시가 개파락을 했었는데요.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오후장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고 넘어갔습니다. 미 증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 이 종목이 이 박스권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끼 자체가, 이 종목이 돌파를 하게 되면 막 팍팍 가는 건 아닌데요. 이 돌파가 나왔을 때 그 당일은 좀 올라가는 성격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파하고 약간 보내는 흐름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 이제 매물이 이 장대 양봉이
그 하나 있는데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이 매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항상 롱바디 음봉, 시가부터 떨어지는 음봉들은 강력한 저항이죠. 여기도 강력한 저항이었고 여기도 강력한 저항이었다. 그럼 만약에 미증시가 빠져서 밀렸다. 그러면 39,600원 라인 언저리 체크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장중 단타랑 이게 일봉 보고 이제 구간 정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면 오늘 오전 개파락 이후 전일 라포에 따른 반등 줬는데 바로 밀리면서 지수가 추가 하락을 했는데 이걸 돌려주는 모습은 긍정적인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바스켓 아까 말하지만 전체 시장을 사는 양질의 시장이 전혀 아니다. 아마도 이러한 흐름이 저는 바라고 싶지만은 잘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알테오젠 신고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2차 전지는 지금 뭐 강하게 올릴 수는 없을 거니까 하락은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섹터의 대장을 단기 대응하는 전략으로 봐야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뭔가 진짜 시장이 조금 애매는 해요. 또한 강하게 돌린다라는 것은 지수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을 다져가는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만 지수에 대한 코멘트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대한고래 관련해서 정부의 브리핑이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아주 지난주까지 진행이 됐어요. 발표를 하는 과정 속에 계속 일정을 제공해 줬죠. 아브레오가 언제 온다. 예? 그 다음에 아브레오 온 다음에 석용사 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정부의 브리핑 목요일인가요? 브리핑을 했죠. 예?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안 장관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말을 하고 또 계속 뉴스랑 이슈를 만듭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뉴스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결과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당장 바로 튀어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로드쇼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약간은 이 이슈의 공백존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이슈가 많아야 시장의 관심도가 커지고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종목을 계속 끄집어 펌핑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계속 차주지 않는다면은 약간의 계단식 하락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뭐 GS 글로벌이 오늘까지도 미친 듯이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첫날 들어왔던 상한가 상따했던 팀이라든지 그 애들이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렸고 또 한번 더 들어 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하게 들어왔고 단기 과열 지정이 걸렸기 때문에 쭉 밀리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고 한국가스공사는 어찌됐든 현 테마의 중심 종목이니까 구간 정해서 많이 밀렸을 때 5일선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5일선을 맞고 떨어져 버리면 11선까지 간다. 11선에서 지지하고 반등했는데 다시 11선을 깨면 11선을 돌리는 흐름 혹은 21선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봐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바닥권에서 120%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 120% 올랐고 연간 기준으로 163%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세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MSCI를 편입시키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더라도 그냥 시가총액 5조 맞추면 되는데 구태여 위에서 계속 비싼 돈으로 주가를 유지해야 되냐?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충분히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전력 인프라는 수출 중심이죠. 그러니까 뭐 이쪽은 종목을 좀 봐보고 갈까요? 한국가스공사 바로바로 이어서 넘어가 버리지. 한국가스공사 투자 경고 지정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0% 지금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두 번 연속 나왔는데 사실 이게 스팸에 안 걸렸으면 아마 투자 경고 걸렸을 겁니다. 스팸 주의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아마 지금 11선 그러니까 5일선은 처음으로 깼어요.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5일선을 깨지 않았는데요. 보통 이래 5일선 이탈 매매라고 해서 5일선 이탈하고 내일 바로 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11선까지 빠진다 라고 봐야 되겠죠. 11선에 빠지고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 죽고 나서 더 크게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예단하시지 말고 바닥을 멈춰주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계속 줄고 있죠. 거래 대금은 계속 줄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근데 평소 7천억, 뭐 7천억 계속 큰 거래대금 터지다가 어제 신고가 영역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3천억, 그것도 장 막판에만 돈을 쓰면서 올렸기 때문에 약간 투입성 흐름이 좀 저는 존재했다. 투입성 흐름이 존재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이 자리가 굉장히 이 구간이 지지와 저항이 많았던 59,200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인데, 내일 시가에 뭐 시간에 빠졌으니까 개파락 이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언저리 되겠죠.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니까 뭐 6만원 돌파 못하면 뭐 좀 많이 쳐줘서 6만원까지 반등한다 치고 6만원 돌파 못하면 떨어져 가지고 차트 길게 펴보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 있는 거잖아요. 분명 돈이 많이 들어온 자리. 근데 이 자리가 좀 깨졌어. 깨지고 반등을 했고 다시 깨지면 여기 의미 있는 이 악성 매물 때, 그러면 이 자리겠죠. 여기 55,000원, 55,000원, 혹은 56,000원 언저리, 이런 자리 되겠지. 이런 자리 엔벨로프 구간 첫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돼요. 바로 절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길쭉 반등하고 뭐 다시 가는지 어쩌는지 지켜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가스공사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GS 글로벌이나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이 원래 끼가 그래. 한 번씩 올라가면 끼가 그래요. 저도 이날 상따 했다가 사실 이거 홀라당 팔아버리고 이거 다 놓쳐버린 건데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그러니까 이 종목의 끼라는 거가 무서운 게, 이렇게 한번 급등했던 놈은 다시 올린다고. 그럼 얘도 올려놓고 빼서 다시 올린다고요. 그런 거 체크해서 종목 봐야 되고, 포스코 인터는 무거워. 이해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무거워. 지금은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보면 거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큰 거래가 세 번이 터졌어요. 큰 거래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여기는 매집이라고 치고 위에서 이거 여기 매물 생긴 거잖아. 이거 매물 생겼죠. 이 매물이 3조라고요. 3조 매물이 생겼어요. 3조의 거래 대금을 동반한. 그럼 이 자리가 쉽게 뚫리겠냐? 어렵습니다. 1조 터져야 돼요. 뚫려면 1조 최소 못해도 7, 8천억은 거래 대금 터져야 단기적으로 이 매물 다 먹고 올라가는 거지. 그 그림이 나올까요? 포스코인터에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 동양철관이 투자 경고 지정 해지가 되면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얘가 바닥을 다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오늘 잠깐 이거는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 뭐 여기서 들어가고 갑자기 찍어 눌러가지고 밑에서 뭐 2배수 정도 타서 분할로 한 3% 정도 수익에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 구간들, 의미 있는 구간들, 어찌됐든 얘가 대장이었으니까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한 차례 다시 힘 모아서 이 위로 올라가려는 걸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넥스틸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세네요. 잘 버티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딱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재룡 산업이라든지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재룡 산업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력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의 사업이고, 수출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게 팩트고, 데이터 센터 확장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의한 전력 기기가 많이 들어가서 HD, 현대, 뭐
LS 일렉, 효성, 중공업이 잘 나갔던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죠. 송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이런 뭐 이권이 걸리기 때문에 막 안 되던 거를 이제 정부에서 막 하려고 하는 특별법을 지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재룡산업과 생명 전기학에 강하게 부각이 됐는데요. 재룡산업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강하게 돌파가 나왔죠. 이때 거래량,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졌던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수준의 거래 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준수한 돌파였습니다. 연속 3일째 급등하는 날 뭐 시가에 들어가서 고가에 파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걸 끌고 가기에는 이미 단일가 예고가 이제 단기과열 지정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싶은 거고, 이 종목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안 종목이 필요한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튀어나온 게 세명전기였어요. 세명전기. 저도 이 종목 보다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 보고 저는 이해타산 상호간에 이제 서로 이슈의 교집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여기에서는 돌파를 좀 늦게 탔어요. 너무 빨리 순간 올라서 한번 뭐 2%, 3%, 2, 3% 먹고 이 구간에서 조금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고가 7%, 6, 7% 정도까지인가?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팔았으니까 한 6, 7% 정도 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수렴 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강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잘 지켜준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이거는 뭐 전업하면서 뭐 차트 펴 있어야 바로 그냥 원클릭 원매수가 되는 거라, 이런 거를 어떻게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야죠. 왜 이 종목을 선택하고 왜 이 종목의 매매가 되었는지, 왜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종목이 주도주였고요. 자, 그 다음에 STX 그린로직스라는 종목도 오늘 강했는데요. 어제 이제 해운주 좋았고, 최근에 해운 운임 계속 상승한다라고 그렇죠.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선 지수에 의해서 주가들이 움직이는데, 벌써 이렇게 보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내내 올랐습니다. 그럼 이때의 운임과 지금의 운임은 당연히 많이 높은 상태에서 이슈가 부과가 됐는데, 그 돌파갭 자체가 이 자리였다라는 거죠. 사실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거 보면서 이 구간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추천을 못 드렸던 거죠. 아침에 눌릴 때 항상 이 악성 매물 때 위로 갭 들면은 이 자리가 눌립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종가도 고민을 했던 종목이고요. 왜?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잖아. 사상 최대 거래 대금에 위에 매물대 뚫고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 있는 윗골이 매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한 차례 시도 정도는 하겠다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꽤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여기서도 약 1% 이때 들어가서 반 팔고 반 들고 있다가 상한가 직전에 팔았는데, 상 들어갔다가 상 바로 풀려버리더라고요. 잘 팔았네요. 여기서는 이때도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팔았더니 상 찍고, 그 다음에 눌리길래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VI였고 여기서 상한가 거의 찍고 바로 깨져버려서 뭐 잘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장에 2시 50분 경까지 상한가 보통 안 가면 눌리는데요. 이거는 종배가 가능했던 차트 흐름이었다 저는 해석이 돼요.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저런 거는. 그리고 2차전지 종목군들 잠깐만 좀 체크를 해보면, 2차전지 종목군들 잠깐만 체크해 보면, 최근에 이제 엔캠이 그래요. 저 엔캠 굉장히 오랫동안 리뷰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리뷰하고 이때까지는 뭐 봐도 된다 하고 더 이상은 엔캠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본격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이 튀어나오는 이 구간에서 엔캠을 들어간다? 자살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액 지금 가격을 보면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한참 전부터 계속 말해요. 정말 쌉니다. 전에 정말 이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사실 이 친구도 제가 이제 그때 마지막에 제 평단이 52,000원이었으니까 52,000원이었었고 24만 원 언저리에 팔았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었죠.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 67,000원이에요. 평단이 67,000원. 예?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 차익을 실현하겠습니까? 그들이 이 주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가가 이 의미 있는 구간들,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의미 있는 구간들을 깨는 이 자리, 그리고 122평선을 깼지 않습니까? 여기서 균적 반등을 하는데 여기 맞고 떨어지면은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자리들 지지는 해주겠죠. 뭐 바로 죽게 하겠습니까?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엔벨로프 라인을 이건 엔벨로프 20이거든요. 엔벨로프 라인을 뭐 잠깐 설정해 봐도 엔벨로프 하단 찍으면 보통은 반등해요. 반등하고 다시 죽고 반등하고 다시 죽고 하는데 이게 첫 자리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이지. 급 나가는 주가가 엔벨로프 첫 자리 여 근처에서 반등하고 다시 떨어져. 여기 또 닿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반등하죠. 다시 떨어져. 요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 엔벨로프는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엔벨로프 우상하죠. 응? 그러다가 이 엔벨로프가 횡보하면은 옆으로 긴다고. 옆으로요. 알테오젠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엔벨로프 타치 올라가지. 이런 거 이런 걸 보면 엔캠은 그 자리긴 하다. 뭐 이런 설명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라고 보여주고, 뭐 중앙 첨단 소재 얘도 거품이에요. 이제 얘도 거품이고 전환사채 열심히 팔아먹고 있죠. 그 끝은 폭락입니다. 그 끝은 급락이에요. 급락.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흐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 보여주고, 에코프로 BM이 이 지점이 깨졌습니다. 굉장히 아픈 자리가 깨졌고요. 이 깨졌으면은 빠르게 돌려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 구간에서 잠시 이탈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잠시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때와 이때의 이 장기 평선이라는 게 존재가 안 하죠. 그러면은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런 자리들은 월봉상 지지의 구간들이 있었어. 근데 월봉상 지지의 라인들이 지금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때도 월봉 주봉상 122평선에서 굴적 반등하고 좀 빠져버렸다. 그럼 여기 이때의 고점 재수 없으면 16만원까지도 빠지는데, 그 자리까지 지금 뭐 손절하고 뭐하고 하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어렵겠다 싶고요. LNF도 밸류가 많이 내려있는 가운데서도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네요.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 지금 바닥을 계속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는지 아니면 그 전에 돌려주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뭐 장 마감하고 뭐 자회사 글로벌 SK 유상증자 뭐 자금 대여막 난리도 아닌데요. SK그룹에서 저는 그렇게 1조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에 1조라는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SK 오늘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돼. 네? SK이노베이션에서 지금 2조 3천억을 지금 배팅을 또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 뭔가를 SK이노베이션 자체도 부채가 많단 말이에요. 회사에. 그럼 이 SK이노베이션 자체를 같이 살릴 수 있는 자회사를 끄집어 와야 된다.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SKENS와 합병은 내가 봤을 때 기존 사실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마 나오게 되면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구간에서 빠져야 얼마나 빠지겠냐. 근데 이슈가 있으면 급등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패를 한번 까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현대차가 몹시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수급도 굉장히 좋고, 수급도 매일같이 기관 외인 양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다 보니까 화신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화신, 서현, 이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현대차와 완전 방향을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현대차와 얘네들, 현대차 올라갈 때 이렇게 하고 밀렸다가 현대차까지 같이 밀렸다가 현대차 이렇게 양봉 만드니까 양봉 도지 만들었다가 현대차 갭 뜨니까 다이렉트로 쏴버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일단 인도 IPO 뭐 하긴 하겠죠. 하긴 하니까 보면 서현이아가, 저도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서현이아가 인도에 공장 4개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서현이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화신보다 서현이아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화신 실적이 900억 970억, 서현이화가 2천억. 서현이화 봐야지. 별도요도 많네. 서현이화 봐야 돼. 서현이화 훨씬 저평가다. 서현이화가 주가는 화신이 더 세도 서현이화가 훨씬 저평가 영역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간의 종목, 뭐 초전도체 이렇게 이런 기사죠. 뭐 중국에서 뭐 싱큘레이터 뭐 한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설거지 파동이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